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끼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주변에 공사라든가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번식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 적당한 번식지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적당한 번식지가 없다면은 이것 또한 백로들의 그 소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하늘은 온통 빈 백로 둥지들이다. 총소리와 음악소리가 가득한 섬. 백로들은 섬을 떠났다. 인간과 백로들의 서식지 경쟁. 그들은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다. 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한국의 여름. 하늘이 어둑해지나 싶더니 어느새 비가 쏟아진다. 울창한 숲이 사라진 자리. 백로들은 온몸으로 비를 맞는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백로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깃털에 젖지 않거든요. 방수가 되니까. 근데 어린 백로들은 방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저체온증으로 죽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 조류의 깃털은 방수가 된다. 꼬리 쪽 기름샘에서 나온 기름이 몸 전체에 얇은 기름막을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끼의 경우에는 깃털이 다 자라지 않아 기능이 떨어져 비가 내리면 고스란히 젖을 수밖에 없다. 밤이 되자 비는 더 거세졌다. 둥지도 나무도 잃은 백로들은 얇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있다. 여느 때처럼 허물어진 나무더미에서 아침을 맞는 백로들. 다행히 지난 밤을 잘 이겨낸 모양이다. 그런데 구석에서 쓰러진 어린 백로 한 마리가 발견됐다. 깃털이 방수가 되지 않는 새끼들은 오래 비를 맞거나 물기가 털속에 남아있으면 저체온증이 오기 쉽다. 그대로 두면 곧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따뜻한 수액을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먹이를 먹는 법도 모르고 혼자 추위를 이겨낼 만큼 자라지 못한 새끼들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존과의 싸움이다. 집중 후로 아직 어린 백로들이 깃털이 좀 젖고 젖으니까 비 맞은 저체온증으로 아직 먹이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저체온증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은 이런 백로들 구조해서 난로를 피워서 봄을 말려주고 전기로 헤어 드라이를 이용해서 깃털을 말려주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된 백로들은 인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제 보름 정도 지나 많은 백로들이 회복 중이다. 경기도
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75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태는 대부분 이제 그 벌목 상태였기 때문에 나무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유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어린 연령의 병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당히 충격도 많이 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큰 것들은 그 골절, 특히 떨어진 상태라, 갑작스럽게 떨어진 상태라 척추골절이 많이 돼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새끼 백로들은 탈진 상태가 많았고, 어미 백로들은 다리나 척추골절이 많았다. 그중 척추골절의 경우는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현재 이곳에 남은 백로는 14마리. 그중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2마리가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녀석들이다. 처음에는 수액으로 연명했지만 이제 생선을 먹는 단계까지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손으로 먹여줘야 한다. 그나마도 한 마리는 받아먹지만 한 마리는 도통 먹지를 못하고 있다.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들어왔는데 털 지금 상태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관리했는데 약간 성장 속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깃털도 채나지 않은 녀석. 먹이를 주는 수의사가 어미인 줄 안다. 어미를 잃고 환경이 바뀐 스트레스가 유난히 심한 모양이다. 주변에 이제 산림을 훼손시킨다든가 하면 얘네들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제 번식지 안을 완전히 이제 벌목했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이제 뭐 자기 집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냥 부셔버린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진 백로들은 방사를 앞두고 비행 훈련을 한다.